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올 초에 어떤 분이 다가구 주택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1억이 넘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 법 규정이 바뀐 게 2년이 채 안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주택을 팔 때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할까요? 매매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기 이전일. 자, 이것을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김 씨가 있고 여기 박 씨가 있어요. 자, 이분이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동작구예요. 꽤 비싼 지역이거든요. 자,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9개월이 넘도록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급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금 1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 팔리니까 굉장히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이분 역시도 이걸 팔아서 고향인 강릉으로 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매수인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살게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나타나면 내가 이거 한 1억 정도는 내고해 줘야지, 이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가격을 하나도 깎지 않고 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단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잠금 전에, 이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 보통 이제 근생이라고 하죠. 이걸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시는 건축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현대 주택인데 근생으로 용도 변경 돼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음날 건축사로부터 네,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오후에 이분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2022년 10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되면 수천, 수억 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매도인도 피해가 없었고 특히 매수인에게는 혜택이 많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자, 5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 조건을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계약하고 잔금일 전에 집을, 주택이죠, 이것을 상가로, 이건 이제 주택이고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이제 특약을 놓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에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잔금 때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하고 계약을 끝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도 장점이 있었죠. 자, 어떤 장점이 있었냐 하면 매도인에게는요, 집을 상가, 즉 근생으로 바꿔도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혜택은 매수인 쪽에 있어요. 매수인 쪽에서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요구를 했죠. 자, 첫 번째, 취득세 중과 회피가 가능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2주택 3두채자라고 하면 취득세를 8%, 12% 이렇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억 원짜리면 취득세만 8천 또는 1억 2천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이 근생이니까 4.6% 취득세만 내면 되죠. 내가 집을 10개를 갖고 있든 20개를 갖고 있든. 그래서 다주택자 경우에는 이렇게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적어도 이런 서울에 있는 이런 한 50평 넘는 조그마 빌딩들이 적어도 뭐 40억, 50억 그 이상 하죠. 이것을 자신의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대출을 일으키죠. 근데 이렇게 집으로 돼 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나가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근생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대출 한도가 확 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도 맞지 않고 대출도 많이 받으면서 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약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돼 있으면 내가 잔금 때 이게 상가로 또 근생으로 돼 있어도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20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계약일이 아니라 잠금 지급일 기준으로 이 건물의 상태가 무엇이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잠금 지급일이 7월 1일이에요.
자, 요 사이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근생으로 용도 변경. 자,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계약일 기준으로 내가 이게 집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바뀌었다는 거죠.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을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용도 변경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변경 전입니다. 변경 후고. 이때는 내가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금일 기준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 씨가 예전에 집을 5억에 샀어요. 자, 그리고 7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2억이잖아요. 자, 변경 전에는 내가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요 사이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잔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2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내야 됩니다. 한 4천만 원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5억에서 7억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10억이 뭐 30억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유기간이 길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밖에 안 낼 걸 이렇게 돼버리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법이 바뀌었어요. 10월 20일 2022년. 자, 그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지금 주택이냐 아니냐를 봤었는데 지금은 잔금 기준으로 최종 부동산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좀만 알아봤으면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물건을 팔고 빨리 무엇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바심이 생기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에서 보셨듯이 건축사도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세금적으로 분석을 안 했던 거죠. 이게 벌써 2022년 10월 2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죠?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드려 주세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